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5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원 반다. 적자 사업부도 최소 1억 6천. 아이고, 특별성과금 합의. 기존제도는 유지. 지급률 상관없이 전액 자사주로. 영업이 300조면 재원. 어이구, 치기네. 31조 5천억. 뭐 합의해가지고 됐다니까 일단은 다행입니다만, 우짜가 보기에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물론 나쁜 선례 만들으라고 뭐 노란봉투법 등등 여러가지 잘 만들어놨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다. 뭐 앞으로 미래를 보고 뭐 투자 같은 것도 계속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벌어놨으니까 먹고 치우자.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뭐 경영진에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뭐 잘못한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거기야 경영진이야 책임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설레는 아니라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주한 미 대사 후보, 한미일 간에 매우 강한 동맹 필요하다. 미셸 스틸 그 중간에 성을 빼는데 미셸 팍 스틸이죠. 그렇죠. 항공명 박은주 나왔습니다.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성을 누릴 자격성이 있다. 얘기합니다. 뭐 한미일 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한미일 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미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미셸 팍 스틸 이 여사의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그 외교통이 아닙니다.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외교통이 아니고 주로 보면은 통상 뭐 이쪽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원래 하던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뭐 기대는 그 뭐 딱히 해가지고 뭐 한미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돈 받아내는데 특화돼 있다. 돈 받아내는데 특화돼 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죠. 뭐 한미일 간의 매우 강한 동맹 필요? 말이야 이래 하지. 넘어가가지고요. 금덩이 보시면은 1.22% 상승해서 1온스에 4,543.32달러가 됐습니다. 뭐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뭐 웃자는 뭐 8월까지 보자, 지켜보자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2.97% 상승해서 뭐 상승은 했습니다만, 역시나 여전히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RSI 값도 그렇죠. 하여간에 1온스에 75.85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을 해가지고 브렌트유가 아니고 어쩌는 말씀드렸죠. 유가가 그나마 높은 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걸로 제일 비싼 거, 제일 높은 걸 갖다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5만 7월물 차트를 갖다 올려놓고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5.25% 폭락해서 1배럴에 105.44달러가 됐고요. 왜 폭락합니까? 뭐 분위기 좋다 하니까. 그는 분위기 좋다는 소리는 뭐 벌써 몇 달째야? 뭐 석 달째인가? 뭐 가까이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여튼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또 선물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브렌트유는 해가지고 105.44달러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4.89% 폭락해서 뭐 거의 한 뭐 4.9%, 5% 가까이 되죠. 1배럴에 99.06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요거 5만 7월물 요거는 0.44% 꼴랑 0.44% 하락해서 1배럴에 105.92달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물건을 갖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쪽에서는 조금 하락폭이 뭐 거의 없다 보면 되겠죠. 이래 됩니다.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해가지고 달러잉 됐습니다. 마이너스 0.21%. 내려갔지만 여전히 52평선 위에 있죠. 볼린저 밴드는 지금 확장되고 있고, 고려되네요. 이간에 뭐 국채 상승률이 뭐 국채 뭐 튀는 거 그 잠깐 안정세를 보인다 이래 가지고 뭐 이래 되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52평선 위에 올라가 있고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다. 하여간에 0.21% 하락해서 99.116이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면 좋아졌네요. 0.68%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496.76원. 좋아졌는데 1496점 아이고 76원이다. 1512.84원. 1494.35원.
야, 지기네요, 이거. 24시간 동안 변동폭이요. 뭐요, 이거? 2, 4. 뭐 하루에 거의 한 18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24시간 동안. 끝내주는 변동성입니다. 지기 주죠. 이게 뭔, 이거 참. 이게 달러 원화가 워낙 똥값이 되다 보니까 이래 내려가도 꼴랑 0.68% 좋아진 거로 돼 있는데 이게 하루 변동폭을 보세요. 지금 20원 가까이 됩니다. 지기 주네요. 자, 넘어가가지고요. 중동발 충격의 4월 생산자 물가 PPI죠. 상승률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원자료 상승률 역대 최고다. 제트유 등 가격 급등이다. 소비자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 당연하지. 지금 생산자 물가가 높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8.43. 2020년 수준 기준을 갖다가 이걸 잡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전월 125.35보다 2.5% 상승. 예,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2월 2.5% 찍은 걸 갖다가 넘어섰다 이 얘기가 되죠. 예, 뭐 공사품 나오고 이러는데 예, 뭐 이래 하니까 뭐 잘 보기 힘드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국의 생산자 물가 PPI는요 3월에 4.1%였는데 4월에 6.9%로 껑충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MOM 전월 대비로 해도요 3월에 1.7%였는데 4월에 2.5%를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튀었습니다. 우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짜가 3월부터 계속해서 이 석유 그러니까 원유하고 등등 뭐 비료도 있고 뭐 천지백갈입니다만 하여간에 이거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던 물건들이 차단이 되면서 발생한 이 공급 충격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3, 4, 5 지금 5월달 석 달째 주구장창 떠들고 잡아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예,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어제 얘기했는데 좀 더 얘기해보죠. 이거는 제가 월간으로 해가지고 본 차트입니다. 우자가 잘 안 쓰는 트레이딩 뷰인데 월간으로 그나마 해가지고 볼만한 거는 이 트레이딩 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씁니다. 뭐 그냥 이거는 뭐 월간으로 길게 보니까 그나마 좀 보기가 편한데 월간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우자한테는 그냥 버블 차트고요. 이 RSI 값도 보시면 이거 꺾어지고,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해가지고 꺾어지고, 통과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오바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번 폭락 한 터졌을 때, 이란전 터지고, 그 다음에 폭락 터졌을 때, 잠깐 RSI 이평선에 터치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 있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달, 5월 달은 해가지고, 그냥 까바사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차트에서 알 수 있고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갖다가 기록했고 우리나라 기술주 뭐 대표적으로 뭐하십니까 뭐 삼성전자 등등 있죠. 기술주에서 유출 자금 빼는 거 유출이 집중되어서 총 마이너스 3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환산하면 5조 1185억이 지난 9거래일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올해 누적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유출 누적액이 5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82조 8064억이 해가지고 쭉 빠져나가면서 동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5월 이때까지 해서 동기간 역대 최대 순유출 누적액을 갖다가 갱신했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떻죠?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다 받고 있는 상태죠. 예, 요래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재명 팬들이라서 이재명을 위해서 다 받아주고 있다. 자신의 그 재산을 탈탈 털어서 다 받아주고 있다. 이러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팬심으로 다 받아준다 이런 데 가가지고 퉁치면 되는데요. 혹시나 뭐 국뽕이나 단순한 우리 지금 현재 이 주가는 미친 듯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로켓 발사해서 우주까지 날아갈 거다.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고 보시면 그런 믿음을 기대하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짜 개인적으로. 예, 관련해서 우짜가 해가지고 이 차트는 이미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 코스피 예, 올라가는 거 예, 버블 차트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가지고 0.12% 좋아져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0. 뭐 얼마야? 마이너스 0.21% 하락했는데 엔화가 0.12%밖에 안 좋아졌습니다. 좀 그렇지요? 예, 퍼포먼스가 여전히 짜친다 이래 되고요. 그나마 조금 좋아져 가지고 1달러에 158.862엔입니다. 야, 좋아졌는데도 159엔 바로 위협하는 수준이네.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이쪽 동네는 뭐 우짜가 뭐 일본 이재명 수준의 친일은 아니라서 뭐 그 정도로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게 앞으로 앞으로 터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짜가 걱정이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코스피 봤으니까 일본의 닉케이 해가지고 잠깐 또 말씀드리죠. 닉케이 225 요거는요 2025년 6월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2025년 6월 요 정도 되죠 여기 6월려 가지고 거의 중수 넘어서 말 정도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잡아 가지고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6월 여기 출발점 여기 6월부터 그 계산을 잡아 가지고 가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거의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꼬라지고요. 그래서 우짜가 관련한 예상을 좀 해보면 안전빵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5만 3천까지는 본다. 요 마침 또 여기 딱 걸려 있죠. 5만 3천. 5만 3천까지는 일단 본다라고 우짜가 한번 예상해 봅니다.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예상해 보는 거죠. 예, 요래 됩니다. 상승형 웨지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여간 넘어가 가지고 자, 요거는 외국인들이 일본의 장기와 초장기 국채를 매도했다, 순매도했다는 거 됩니다. 요래 가지고 밑으로 빠지죠? 예, 0 밑으로 해가지고 하나 솔쪽 해가지고 빠집니다. 자, 말씀드려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16년 4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4월 한 달 동안 만기가 10년 이상 되는 일본 국채를 813억 엔, 달러로 환산하면 5억 1,200만 달러를 매도해서 2024년 12월 요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된 거.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 매도를 갖다가 기록했고요. 덕분에 어떻게 되죠? 이미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던 일본 국채 시장에 더욱 큰 압력을 갖다가 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이거? 순 매도한 거로 돌아선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느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러니까 이걸 비싼 말로 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국채 매입 규모가 축소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매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우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매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순매도는 국채시장, 일본 국채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일본 국채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국채시장의 불안정성, 이거는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죠. 자, 역사적인 걸 갖다가 배경을 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는 소제목으로 금융위기와 미일 30년물 스프레드라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미국 30년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일본 30년만기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 격차다 이 말이죠. 예를 듭니다.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죠? 예, 쭉 떨어집니다. 해가지고 2020년 이후 해가지고 가장 스프레드가 짧다. 여기 뭐 좁다, 짧다가 좁다 이래 되겠네. 자, 말씀드립니다. 일본 국채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주요 국가 국채 수익률에 상당히 근접해졌고요. 이에 따라 글로벌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은 자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일본의 차입비용 뭡니까?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돈 빌리는 값을 갖다가 이자를 더 쳐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입비용이 높아지면 자금력이 풍부한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오랫동안 예치해 두었던 자금을 일본 국내로 다시 유입시킬 가능성,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생명보험사들은 해외 채권 포트폴리오, 특히 그 어떤 겁니까? 미국 국채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일본 국채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라고 특정하죠. 이거의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자금을 갖다가 해외에 재투자, 뭐 대표적인 예로 또 미 국채가 되겠죠. 미 국채에 재투자하는 대신에 일본 국내 채권, 즉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적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전략적 전환을 갖다가 일본 생명보험사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잠재적 매수자들,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잠재적 매수자들의 이탈은 구조적인 국채 수요 공백을 야기하고 새로운 매수자,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새로운 매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 국채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리게 만듭니다. 자, 그럼 뭐 이거 차트 보면 합니까? 뭐 이게 뭔 소리냐 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죠. 자, 요건 해가지고 5월 19일 해가지고 그나마 요 좀 지금은 해가지고 100bp 정도 위에 좀 해가지고 좀 위로 올라갔습니다. 100bp 위로 올라갔는데 어제가 100bp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요걸 캡처한 거고요. 하여간 5월 19일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해가지고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26년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일본의 30만기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 차를 보여주는 거죠. 예, 요래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거 미국 30년물하고 일본 30년간의 스프레드에서 지금 가장 좁았던 때가 어때입니까? 요거 딱 나오잖아요. 요거. 2020년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이 우한폐렴 때입니다. 우한폐렴 때. 우한폐렴 때 얼마를 찍었다? 63.5 베이시스 포인트를 갖다가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리세션이나 등등 이런 위기, 금융 위기가 터질 때 그때 미국 국채 30년물하고 일본 국채 30년물 간의 이 스프레드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요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5월 19일에 우자가 이거 캡처한 거 이거는 지금 99.1 베이시스 포인트죠. 지금 100 위로 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말은 지금 우한폐렴 터질 때 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안 좋다. 2021년에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래도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를 앞두고 주로 보면은 이 미국 30년물과 일본 30년물 간의 이 스프레드 차이가 많이 쫄아든다는 걸 갖다가 충분히 이걸 갖다가 이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2015년만 딱 나와 있는데 이거 차트 가져오는데 이 데이터 가져오는 데서 이렇게밖에 안 뽑았어요. 근데 우자가 안 보이는 걸 갖다 또 말씀드리면 2012년 유럽 국가 부채 위기 때도 이 스프레드가 많이 줄었었고요. 2008 금융 위기 때도 이 스프레드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예, 요거는. 자, 그래서 해가지고 조금 더 예, 요 차트로 해가지고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좀 전에 차트는 뭔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뭐 왔다리 갔다 짝대기 뭐 빠졌다 빼졌다 뭐 이래서 하니까 간단하게 이거라 딱 보면은 자 보시면 가지고 문자가 해가지고 지금 100 넘었다 하는데 이건 뭐 18일인데 지금 멀쩡 비슷합니다. 지금 해가지고 뭐 20일 21일 미국 시간으로 20일인데 20일 날 해가지고 100 위로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스프레드가 다시 좀 살짝 벌어졌는데 이때하고 전에하고 비교하면 언제입니까 이게? 이게 2000년 3월 9일 이때 언제예요? 우한폐렴 벌벌벌 해가지고 온천지에 돌아다니다가 난리 칠 때 그때 해가지고 110.8 베이시스 포인트 이때보다 더 낮아요. 예, 이때보다 더 낮습니다. 이 보면은 우한폐렴 리세션 터졌다. 우한폐렴 전 세계 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이럴 때는요 그래도 150 위에서 놀았어요. 그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확정됐다 할 때 그때 이제 떨어지는 게 이건데 지금은 이미 이 상태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예? 2020년 3월보다 오히려 더 이 스프레드가 작다, 좁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지금 데이터를 갖다 잘 뽑아내서 그렇지 전혀 좋은 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자, 과거보다 걱정되는 걸 갖다가 하나 제가 더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미국채 30년물 해가지고 퍼런 거 올라가는 거죠. 예, 수익률 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일본의 30년물 국채 수익률 쳐 올라가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우한폐렴 이때
이 우한폐렴 터질 때 이때는 어땠어요? 금리가 내려가던 때 아닙니까? 금리가 내려가던 때.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해가지고 역사적인 이 변동하는 거 변화하는 걸 갖다가 웃자가 이제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2020년 이전까지는 내려가고 있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상승하고 있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30년물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일본 30년물도 똑같이 상승하고 있고 즉 무슨 말입니까? 과거보다 더 걱정되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미국 30년물하고 일본 30년물 간의 스프레드 이 격차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걱정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자가 보기에는 뭐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맞긴 맞는데 지금 뭐 돈 빌리고 뭐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거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지려면 뭔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미 예고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수요 파괴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거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간다는 거. 자, 이거는 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떠들기만 하면 20분이 되네. 이제 요거는 중국의 LPR 해가지고 동결됐으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5월에 기업 및 가계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년짜리 LPR 론 프라임 레이트를 갖다가 3.0%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짜리 LPR은 3.5%로 또 동결했습니다. 이 퍼런 거는 이쪽이고요. 이 회색은 이쪽이 됩니다. 해가지고 둘 다 해가지고 3%와 3.5%로 동결했는데 1년과 5년 LPR 모두 12개월 그러니까 2015년 5월부터 해서 쭉 연속 동결이고요. 동결을 갖다 12월 동결 12달 동안 동결하고 있는 거고 이번 동결의 경우 이란전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소비자 물가,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역시나 또 해가지고 동결이 나왔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이란전 82일차 요약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맨날 뭐 똑같은 거 뭐 우라카이 하기도 그렇고 귀찮고. 자, 이란, 미국 새 종전한 검토 중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자산 동결 해제, 봉쇄 중단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이거는 컨디션 조건은 바뀐 게 없죠.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뭐 바뀐 게 없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현재 이거 돌아가는 판때기 관련해서 얘기할 건 맞습니다. 우짜 개인적으로도 뭐 이거 포스팅하고 지금 영상도 만들까 말까 생각 중인데 하여간에 뭐 디테일하게 보면 현재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은 저 미국에서 말하는 걸 갖다가 이란이 핵 같은 거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일단은 동결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뭐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하여간에 지금 이거 나오는 거는요, 제가 보기엔 뭐 유가 등등 선물질 하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종전한 오퍼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란에서 무슨 발언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유가 선물 떨구고, 뭐, 거짓 하는 겁니다. 예, 그래 계속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틀 전인가, 내시, 이퀄리브리엄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현재 봐서는 2판, 4판, 공사판 끝까지 가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네, 이번에 가지고 이란전 82일차 요약에서 간단하게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이란전에 따른 비료 공급 차질로 인해 우자가 이거 식량 위기도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식량 인플레이션. 비료 공급 차질로 인해 브라질의 올해 2026년 올해 비료 공급량이 마이너스 6% 감소했고 비료 부족으로 인해 옥수수, 쌀, 콩 같은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의 경우 해당 작물들의 파종이 우리 시간으로 치면 가을이죠.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항상 뭐 그 동네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더울 때 그쪽 동네는 추우니까 농사를 못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워질 때쯤 되면 이제 그 동네가 봄이 되니까 그래서 9월부터 이제 파종이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브라질 인산염 비료 생산 업체인 모자이크사에서 비료 생산량을 줄여버리면서 브라질의 비료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사가 뭐 좋아서 비료 생산량을 줄이겠습니까? 아니죠. 중동에서 나오는 원료가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4월 27일 뉴스모 얼추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때 해가지고 AI 도움 받아서 이렇게 표를 갖다가 간단하게 아주 손쉽게 만든 다음에 해가지고 각 그 주요 테크 기업별로 해가지고 주요 기업별로 해가지고 사람 자르는 것 갖다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월 27일에 그 중에 메타 8,000명 나와 있죠. 전 직원 중 10% 나와 있는데 예고된 것처럼 메타는 5월 20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직원들을 시작으로 출발점으로 삼아서 전 세계 8,000명의 직원을 갖다가 자르는 대규모 감원을 갖다가 단행했습니다. 예고대로 8,000명 잘랐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건 해가지고 미국의 원유가 이거 미국의 항공유 생산이 역대 최대다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 차트가 좀 그렇네. 예, 이 스마트폰에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되는데 뭐 늘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요즘 시간이 없으니까.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리죠. 미국의 항공유 생산이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하루 평균 40만 배럴의 항공유 공급이 중단되었지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항공유 위기다 해가지고 말이 많지요. 뭐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 할 것도 없고. 웃자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 항공유 팔아 먹어서 외국에서 가지고 뭐 한국한테 제발 항공유 좀 팔아주세요. 뭐 그런 유튜브 그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 속내를 알고 보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도 없는데 물건도 없는데 그 아주 만들어 판다 가지고 거의 K 국뽕 그 영상이던데. 말그 장사 잘해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본론 들어가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하루 평균 40만 배럴의 항공유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미국 정유사들의 항공유 생산 수율, 그리고 아웃풋 이얼드 돼 있죠. 그러니까 항공유 생산 수율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 항공유 생산 수율이 무슨 말이죠? 원유 1배럴을 갖다가 이 정제해서 항공유로 만드는 이 비율을 갖다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 생산 수율이 됩니다. 요게 보시면 12% 넘어가죠. 그러니까 미국 정유사들의 항공유 생산 수율이 이란전 이후 2.2% 상승해서 올타임 하인 12.7%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원유 1배럴에서 12.7 퍼센트 정도를 갖다가 항공유를 갖다 뽑아내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덕분에 미국 정유사들은 1년 전 YOY 1년 전보다 하루 평균 25만 배럴의 항공유를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25만 배럴을 더 만들고 있다 이게 되죠.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은 전체 석유 수요에서 글로벌 전체 석유 수요에서 7.5%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항공유 만드는 양 자체가 원유에서 뽑아내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전체 석유수에서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의 규모는 7.5%밖에 안 되지만 뭐 이것도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공급 중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항공사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등 작은 변화에도 항공유의 경우 공급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우자가 이번 주인가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는 이제 7월 달 되면 다 앵꼬 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자든지 미국 정유사들은 이란전으로 발생한 항공유 부족 사태에서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미국의 이제 전략 비축률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요건 해가지고, 이것도 캡처가 잘못됐네. 자, 이것도 엔비디아 해가지고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린 겁니다. 뭐 해가지고 주가는 뭐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자,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2026년 1사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사분기 매출은 816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1사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이것도 1.87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매출은 1035% 무려 1035%나 폭증했고요. 2사분기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는 892억 달러에서 928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걸로 부족해서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금을 갖다가 주당 0.01달러에서 0.25달러, 그러니까 25센트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주가는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후에 주가 급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경우 이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고 실망을 할 것 같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의 경우에는 초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 미만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이는 세계 최고 가치 기업인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조치 또는 충분한 데이터 실적 발표를 했다. 이거를 갖다가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가지고 헤지펀드가 미국 주식 공매도 포지션이 올타임 하이로 잡아놨다. 이렇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골드만삭스 데이터, 요 골드만삭스 데이터를 갖다가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기반으로 한 미국 주식시장의 헤지펀드 공매도 포지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인데 이거 차트를 보시면 그 헤지펀드들이 미국 주식 지수와 ETF에 대한 공매도 너무 키우나? 공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 쭉, 뭐 물론 그 전부터 늘어났습니다만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026년 5월 중순 기준으로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비중은 지수 선물과 ETF를 포함한 미국 주식 전체 익스포저의 13% 수준에 근접하면서 최소 10년 만에, 최소 10년, 뭐 한참 올라가죠. 최소 10년 안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4년 여기죠. 요 바닥 찍은 거. 2024년 이후 무려 2배 이상, 2배 가까이, 2배 이상은 아니구나. 2배 가까이 해가지고 증가했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요거 증가하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021년에 잘 기억하시죠? 그때 난리가 있었습니까? 이른바 밈 주식 열풍이 있었죠? 예, 밈 주식 열풍 때 해가지고 요거 익스포저 이거 숏 치는 거 공매도 포지션이 그때 그 전에 이전까지는 가장 높았던 게 바로 2021년 밈 주식 열풍 때였는데 이때 피크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높다 이게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가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헤지 펀드들이 추가 하락에 배팅하고 있다는 소리, 뭐 전문용어로 하면 베어 배팅이 됩니다만 추가 하락에 배팅하는 배팅을 갖다가 오히려 더 크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매도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예상외로 상승할 경우 뭔 일이 터지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헤지 펀드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되죠. 이러면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숏 스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이 있다 이게 됩니다. 뭐 헤지펀드의 그들이 알아서 잘 알 거니까 넘어가고. 하여간에 헤지펀드들의 미국 주식판에 대한 포지션은 뭐 얘기되는 것과 달리 극도로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가지고 케빈 워시 패드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케빈 워시 패드의 결정은 해가지고 제가 소제목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패드가 해가지고 보면은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뭐 얘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어디입니까? 야르데니 가지고 연구소 그쪽이죠. 해가지고 야르데니 리서치 그쪽에서 나온 건데 그 저 대빵이 에드 야르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예, 아이고, 이건 뭐 아주 걱정되는 말 나오죠. 번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채권 야경단이죠. 채권 야경단, 채권 자경단이, 야경단이 아니고 자경단이다. 채권 자경단들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7월에 케빈 워시 패드가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데니는 5월 18일 리포트에서 패드가 차입비용 통제력을 잃지 않고 이게 뭔 말입니까? 차입비용 통제력. 국채 파는데 국채 수익률이 해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그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권 자경단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채권 시장을 따라잡아야 한다라면서 7월 다다음 달 7월에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야르데니 리서치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현재 어떻습니까? 패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해 2026년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을 갖다가 무려 42%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워시가 현재 그 패드 의장이 된 워시가 첫 정책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놀라운 점이고요. 이는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반영된 금리 선물로 금리 인상이 곧 있을 것이라는데 적극적으로 배팅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사진 좀 바꿔서 케빈 오시고요. 물론 가장 쉽게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워시가 금리를 동결하고 에너지 충격이 시스템에 서서히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도달하는 데에는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가 충격은 인플레이션에 항상 그렇듯이 먼저 영향을 미치고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 차례대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마진, 기업 마진, 그리고 소비, 그리고 신용,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시장에 해가지고 차례대로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무모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파적인 케빈 워시 글 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금리 인하에 억수로 비판적입니다. 한번 글 쓰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억수로 비판적이에요. 시스템 말아먹었다고 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하여간에 매파적인 워시 패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패드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글로벌 수요 감소, 즉 글로벌 수요 파괴를 가속화하며 외국을 압박하고 자본을 달러 담보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달러 담보가 뭐 딴 거 있습니까? 미국 국채죠. 달러 담보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미지 바꿔서. 네, 이거는 미국 국채 30년물 수익률 올라가는 거고요. 잘 올라가죠.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리 인상은 단순히 소비자 물가 CPI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심리를 무너뜨리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글로벌 금융 환경을 긴축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채 여기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유발하는데 지정학적 관점,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위험도 분명히 존재해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면 미국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국 국내 신용 경색을 갖다가 초래할 수 있다는 이 위험도 있지요. 하지만 전략적인 질문을 갖다가 반드시 던져볼 필요가 있는 현재 타이밍인데 미국이 단기적인 성장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약화되는 또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먼저 단행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을 갖다가 미 국채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향후 케빈 워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필요한 명분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충분히 금리 인상을 갖다가 감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케빈 워시 패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자견적으로 케빈 워시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의외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것도 좀 예전 2차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튈 때처럼 금리 인상을 미치듯이 하는 거 그래야 하는 걸 갖다가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건 우자 사견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2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